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걸을 때마다 시큰거려서 아, 이제 나도 늙었나?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자니 시간도 없고 약을 계속 먹자니 부담스럽고 이러다 평생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좋다는 걸 먹으면 솔깃하고 어떤 운동을 하면 나아질까 고민도 되고요. 맞아요. 무릎 통증은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지긋지긋한 불청객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무릎을 편안하게 해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잘 알아도 무릎 통증을 줄이고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될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잘못된 자세 또는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답니다. 특히 골관절염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이 골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해요. 예전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식습관이 무릎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지고 있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실제로 전통의학에서도 음식은 약만큼 중요하게 여겨져 왔어요.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서도 관절 통증을 다스리는데 특정 약재와 함께 음식요법을 강조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가 현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관절염 협회에서도 특정 음식들이 관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무릎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무릎 통증 관리에 있어서 식단 조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심지어 연골 손상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적 같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사실,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바로 올바른 식단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날려버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각 음식들이 어떻게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첫 번째, 오메가3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처럼 등 푸른 생선은 그야말로 먹는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지방산 관절, 근골격계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했을 때 질병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죠. 심지어 미국 관절염 협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정도 85g에서 170g의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생선은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무릎 통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등 푸른 생선은 여러분의 식탁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식품입니다. 두 번째,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더하는 양념이 아니에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 천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답니다.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미국 대학교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매일 1000mg의 마늘 추출물을 복용했을 때 통증과 염증 지표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마늘은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구워서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지 않나요? 세 번째, 견과류, 특히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무릎 건강에도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3린올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요. 영국의 대학 논문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염, 염증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호두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무릎 통증 완화에 기여한다고 밝혀졌어요. 견과류는 휴대가 간편해서 간식으로 챙겨 먹기에도 좋으니 이제부터 출출할 때 과자 대신 호두 한 줌 어떠세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알록달록 예쁜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맛도 좋지만 무릎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이 작은 과일들 속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비만 환자들이 딸기 음료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통증은 물론 연골 분해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분말을 섭취한 그룹에서 무릎 통증, 뻣뻣함, 그리고 보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베리류는 생과일로 즐기거나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더욱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 매일 아침 베리류 한 컵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 건강한 오일의 대명사,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이 아니에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무릎 통증 완화에 필수적인 항염증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랍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어요.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했을 때 관절 부종과 연골 파괴가 현저히 줄어들어 관절염 발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또한 미국의 논문에 실린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죠.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할 때 버터 대신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매일 건강한 올리브 오일 한 스푼으로 여러분의 무릎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건 어떠세요? 여섯 번째, 녹색 채소의 대표주자,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뽀빠이처럼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녹색 보물창고예요. 시금치와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특히 시금치의 풍부한 캠페롤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 보호에 기여한다고 해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캠페롤이 풍부한 식단은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어요.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활용해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 매일매일 시금치 한 접시로 여러분의 무릎을 튼튼하게 지켜주세요. 녹색 채소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일곱 번째, 작지만 강한 멸치입니다.
멸치는 단순한 국물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연골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의 보고랍니다. 연골은 무릎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직인데요. 이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연골이 손상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관절염 환자에게 콜라겐을 꾸준히 투여했을 때 무릎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좋지만 연골의 핵심 성분인 콜라겐을 보충해준다는 점에서 무릎 통증 완화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멸치는 볶음으로 해먹거나 국물 육수를 낼 때 사용해도 좋고, 멸치 다시마 육수를 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멸치는 여러분의 무릎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숨은 영웅이에요. 멸치 볶음 한 접시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이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 무릎 통증 걱정을 한결 덜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함께 먹느냐예요. 시너지를 내는 음식 궁합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무릎 건강에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오메가3 생선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고,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 성분 역시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해요. 이 둘이 만나면 염증 완화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먹거나 생선 스테이크를 올리브 오일에 구워 먹으면 정말 좋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은 전반적인 염증 지표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어요. 이 둘은 마치 찰떡궁합처럼 서로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마늘과 시금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고, 시금치는 항산화 물질과 캠페롤이 풍부하여 연골 보호에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에 다진 마늘을 넣어 무쳐 먹거나 시금치 된장국을 끓일 때 마늘을 듬뿍 넣어 보세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마늘의 알리신과 시금치의 캠페롤이 시너지를 내어 항염증 효과를 높인다고 보고했어요. 이 조합은 무릎 건강을 위한 최고의 녹색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베리류와 견과류, 특히 호두입니다. 베리류의 항산화 물질과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요거트에 베리류와 호두를 넣어 먹거나 샐러드에 함께 곁들여 먹으면 맛도 좋고 무릎 건강에도 정말 좋답니다. 미국의 연구소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과 건강한 지방의 동시 섭취는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은 간식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에요. 최고의 궁합 네 번째는 멸치와 채소 및 과일입니다. 멸치의 콜라겐과 칼슘은 연골과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채소와 과일의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멸치 육수를 내서 각종 채소를 넣어 국이나 찌개를 끓여 먹으면 콜라겐과 항염증,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답니다. 미국의 대학 연구소에서는 콜라겐과 항산화 비타민의 동시 섭취가 연골 재생 및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어요. 멸치와 채소, 과일의 조화는 여러분의 무릎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최고의 궁합 다섯 번째는 석류와 견과류입니다. 석류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연골 보호 물질 생성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견과류, 특히 호두와 같은 오메가3와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연골 물질 생성에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석류 알갱이를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 미국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석류 추출물이 연골 파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지방산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조합은 무릎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도 있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궁합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가공육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여기에 흰빵, 설탕이 많이 든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미국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화지방과 설탕이 많은 식단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킨다고 밝혔어요. 햄버거에 흰빵, 콜라, 그리고 감자튀김 같은 조합은 여러분의 무릎에 독약과 다름없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은 대부분 트랜스 지방과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 지표를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어요. 이 조합은 무릎 관절을 마치 녹슬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술과 설탕이 많은 음료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관절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든 탄산음료나 주스를 함께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는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설탕 섭취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증가시켜 관절염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술과 단 음료는 여러분의 무릎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네 번째는 붉은 육류와 정제된 곡물입니다. 붉은 육류, 특히 가공된 붉은 육류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기에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처럼 정제된 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염증 반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붉은 육류와 정제된 곡물의 과도한 섭취는 체내 염증 지표를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건강한 곡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최악의 궁합 다섯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과 인공 감미료입니다. 라면, 냉동 피자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는 과도한 나트륨, 포화지방,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어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나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조합은 여러분의 무릎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통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특별 상황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 조언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만인 분들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35kg의 하중이 더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염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 환자가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된다고 밝혔어요. 오메가3 생선, 베리류, 견과류 등 항염증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칼로리 조절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높은 혈당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무릎 통증을 더 자주 느끼고 관절염 발병률도 높답니다. 미국 논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혈당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관절염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혈당 조절에 좋은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서 앞서 언급한 항염증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은 반드시 피해야겠죠? 세 번째는 흡연자분들입니다. 흡연은 단순한 폐 질환의 원인이 아니에요.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연골 재생을 방해하여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랍니다. 담배 연기 속의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염증을 가속화시키거든요. 대학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질병의 진행을 빠르게 한다고 보고했어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금연과 함께 항염증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몸속 염증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섭취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겠죠? 신선한 생선은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보관할 때는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간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껍질을 깐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어요. 견과류는 산패되기 쉬우므로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는 쉽게 상하므로 구매 후 바로 먹거나 냉장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것이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품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아무리 무릎에 좋다는 음식이라도 개인의 체질이나 알레르기 유무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오메가3 생선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겠죠?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 무릎 통증에 좋은 음식부터 최악의 궁합,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무릎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항염증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무릎은 더욱 건강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무릎 통증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 건강,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